안녕하세요. 증권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살까 말까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선정한 종목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남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에는 팜스빌을 매수하셨습니다. 팜스빌은 130건의 해외 특허와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2020년부터 중국 등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면서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동제약을 9월 7일에 매수하셨습니다. 스테로이드 기반 주사제인 덱사신주를 판매하는데요. WHO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스테로이드 치료제 사용을 권유하면서 기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려제약을 9월 9일에 편입하셨습니다. 고려제약에서 개발하는 스테로이드 치료제가 덱사메타손과 비슷한 효능을 갖는다는 임상 효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면서 관심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16,000원 말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국약품을 9월 14일에 선정하셨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쓰이는 레드닌정을 제조하는데요. 코로나19 여파에도 신약 역량 개발에 집중하면서 R&D 비용을 30% 가까이 늘렸습니다. 목표가로 3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6일에 국제약품을 포착하셨습니다. 제약사 최초로 마스크 생산 시설을 구축했는데요. 상반기 순이익이 204%나 증가하며 제약사 중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목표가로는 1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박준남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월 2일에 선정한 팜스빌 현재가 알아보면 0.91% 하락한 1,8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월 7일에 매수한 경동제약 살펴보겠습니다. 1.62% 내린 12,15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9일에 포착한 고려제약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2.34% 하락한 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에 포착하신 안국약품 현재가 보면 4.26% 내린 14,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약품 현재가 알아보면 11,15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이어서 최현덕 매니저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에는 LS를 매수하셨습니다. 대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베트남에서도 450억 원 규모의 케이블 공급 수주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7만 원 설정하셨습니다. 9월 11일에는 GMB코리아 포착하셨습니다. GMB코리아는 현대기아차와 대규모 ITM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엔진 부품을 생산하면서 기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6일에는 제우스 말해주셨는데요. 현대차와 독일 업체와 LOHC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소 인프라 구축의 핵심적인 LOH 기술을 보유하면서 제우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2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9월 18일에는 MK전자 포착하셨습니다. 솔더블 부문은 3위, 본딩와이어 부문은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사업에도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로는 13,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월 21일에 유니셈 포착하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스크러버와 칠러를 공급하는데요. 삼성전자의 버라이즌과 퀄컴 수주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9,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의 포착주들 오늘장에서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9월 9일에 매수한 LS 현재가 알아보면 3.18% 하락한 51,8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포착한 GMB코리아 현재가는 4.08% 내린 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 포착한 제우스 현재가 살펴보면 2.74% 상승한 1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K전자 현재 주가 살펴보면 8.7% 급락한 1,500원에 거래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셈 현재가 알아보겠습니다. 1.72% 내린 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잘 체크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의 MBN골드 매니저와 이 어떤 종목들을 이 하락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남 매니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눈여겨보시는 두 분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준남 매니저는 SNU 선택하셨고요. 최현덕 매니저는 대성파인텍을 선택하셨어요.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SNU는 OLED 쪽에서 이제 제조 업체인데 주 고객사는 삼성, LG, 굵직한 국내 대기업을 또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뭐 OLED 하는 산업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SNU는 어제 초점을 보시면 될 거냐면 이제 그린유들이 이제 태양광 광막 렌즈를 이제 제조하는 그쪽도 회사인데요. 보시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사실 요 근래 그린뉴딜하고 그 태양광이나 수소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이 갔었는데, 보니까 이 SNU는 아직, 가지 않은 종목이라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종목이 한번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한 170조 이제 뉴딜 펀드를 조성을 이제 하기로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이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와 이제 데이터 센 태양광 쪽인데, 이 SNU는 태양광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OLED 만들려면 이게 복막전지 이 기술이 아마 같이 이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OLED나 LCD 만드는 이 기술 좋은 기업들이 이 태양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빅데이터로 크게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상당히 대주주가 유명한 기업이에요. SFA라고 아실 거예요. 삼성에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인데, 지분 이 대주주가 이 SNU를 한 45.16%. SFA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그 정도 되죠. 상당히 좋은 이게 뒷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도 꽤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한 1,300억 정도인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LCD 장비와 태양전지, OLED 제조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국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며칠 전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등이죠. 이게 이제 여기 임원진들이 거의 카이스트와 삼성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 파이프라인이 삼성 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 매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 매출처, 대만 AEO나 이노럭스, CPT, 또 BOE, 굵직굵직한 회사들 중국, CSOT, 티안마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매출처도 같이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SNU 한번 성장세 한번 좀 볼까요? 성장세가 2018년도부터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 한 1,000억대 매출이 일어났었는데 2018년에 영업이익 110억을 찍고 작년에 살짝 부진했습니다. 근데 올해 컨센서스가 매출액이 작년에 643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한 1,200 정도, 200억 정도. 작년에 비하면 한 2배 정도. 이유가 있어요. 올해 영업이익도 한 30-4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창사 이후에 2020년에 이 SNU는 가장 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부채 비율도 거의 30% 이하니까요. 이런 시장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 상당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떨어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이나 PBR이나 PBR도 이 정도 되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작은 회사가 얼마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냐면요. 379억. 시가총액이 1,300억인데 현금 자산만 해도 38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현금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 경영진들이 삼성과 카이스트 출신이다. 최근에 보면 이 회사는 CIGS, 각막 태양전지죠. 와이어 솔더링인데 이 연구 기법들을 적용을 하고 기술 공정을 확보해서 아마 SNU 그린뉴딜 관련 종목들 중에 아마 상당히 실적이 좋고 적적화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NU를 이젠 태양전지 제조업체로서 그린뉴딜 관련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때 이 회사가 22,000원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죠? 2005년도에 상장을 해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주가가 거의 3,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결론은 뭐냐면 떨어질 자리가 없다. 결론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살짝 바닥권입니다. 6,000원 찍어드려도 바닥권이에요. 그죠? 목표가는 제가 6,000원 찍어드리고 단기 목표가입니다. 선저가는 제가 지금 3,850원이니까 3,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종목 단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부의 뉴딜 펀드 움직임의 또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린 뉴딜 관련주 SNU를 살펴봤습니다. 올해 매출이 2배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50%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박준남 매니저의 SNU부터 살펴봤고요. 이번엔 최현덕 매니저와 대성파인텍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종목은 또 투자를 잘하는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자세하게 모멘텀 정리해볼까요? 네, 대성파인텍은 두 가지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히트, BTS 모멘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그린닐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빅히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대성파인텍이 SV 인베스트를 통해서 빅히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관련해서 DP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DPC도 자회사 스탁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빅히트 지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대성파인텍은 DPC와 비교했을 때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아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히트가 지금 이제 상장 후에 가치평가가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최근에 공모가의 3배인 38만 원까지 전망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BTS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내일이죠.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 빅히트 상장에 대한 이 기간 수요 조사가 있거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수요 조사 나올 텐데요. 수요 조사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은 아마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도 충분히 급등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월 초에 공모가 예정이 돼 있어서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IPO 열풍이 좀 있었죠. SK바이오팜으로 시작해서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도 열풍이 있었고 또 카카오 뱅크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빅히트가 이번 연도 남은 최고의 대우 중의 대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히트 관련주에서 많은 종목들도 몇 개 있습니다만 DPC가 대장주인데 DPC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성파인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BTS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보자면 미국의 이제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지미 펠런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 명의 어떤 가수가 이 펠런 쇼에 5일 동안이나 출연한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이 지미 펠런 쇼에 5일간 특별 출연하면서 또 이 BTS에 대한 모습을 좀 알릴 예정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새로 나온 신곡이죠. 이 신곡이 첫 주 성적이 일단은 오픈되자마자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에 1위로 진입한 다음에 그 다음 주까지도 1위를 지켰고요. 최근에 이제 9월 26일자를 좀 보게 되면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달째 이 BTS 열풍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가 싸이라든가 몇몇 가수들이 이제 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잠깐 좀 열풍에 불과했었는데, BTS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SNS 소통을 통해서 이 인기에서 있다 보니까는 어떤 한 번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좀 열풍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히트가 상장할 때도 물론 이 BTS 때문에 빅히트가 좀 가치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건데, 어떤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빅히트 공모가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아마 이제 측정이 될 텐데, 10만 원대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최고가를 38만 원까지 보는 증권가의 어떤 리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빅히트를 지금 당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빅히트를 사고 싶다 하신다면은 대성파인텍을 매수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모멘텀은 태양광을 좀 보자면 2014년에 강남이라는 이 태양광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린뉴딜 관련해서 이 풍력이라든가 수소, 태양광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었죠. 실제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한국 뉴딜의 한 축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번 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이 그 원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산업도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대성파인텍의 태양광 산업에 작년 매출을 봤더니 전체 매출에서 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사업이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대성파인텍의 전체 매출에서 이 태양광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성파인텍은
일단은 태양광으로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그보다 더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이 빅히트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대성파이텍은 상승 가능하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결국 이렇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대성파이텍은 이 두 개의 모멘텀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은 시장이 좀 테마성으로 움직여주는 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모멘텀일 수 있겠습니다. 대성파인텍,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지분을 투자한 관계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그린뉴딜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가격을 좀 잡아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있고요. 최근의 고점이 2,235원이었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빅히트의 어떤 수요 주사가 되면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요 주사가 굉장히 좀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공모 희망 금액 최상단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수요 금액에 따라서 아마 대성파이텍의 주가 급등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500원까지는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원까지는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680원으로 대응해서 최근에 저점 구간이,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1,650원이었는데 어제까지 시장 때문에 같이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은 좀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500원까지 이번 주 아니면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보여지기 때문에요. 목표가 2,500원까지, 그다음에 손절가는 1,68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성파인텍 현재 1,810원 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5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68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그린뉴딜 관련 두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시장이 현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지 않은 조정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시장을 좀 잘 대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전략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준남 매니저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장이 방송을 하면서 좀 많이 질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8월달에도 이같이 한 유사한 증상이 이제 조정장이 왔었죠. 지금 장은 하락장이 아니라 폭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입니다. 조정장 때는 바닥을 잡아야 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8월달에도 조정을 주었을 때 한 6개 음봉인데 오늘까지 정확히 하면 봉이 6개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뜨면서 잠깐 갭으로 상승하면서 딱 누르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시장에서 더 빠져버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버립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이 시장은 지금 저가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이제 낙폭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기회입니다. 기회는 확실하고요. 어차피 초저금리, 공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지금 다 보석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럴 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도래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매수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분할하면서 담아가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외국인들도 보시게 되면 선물이나 외국인에서 물량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빠지는 이유는 이게 과도한 이 부러움에 대한 심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5% 정도 빠졌다가 지금 1%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마 저가매수 잡는 가장 유일한 좋은 날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날이다라고 보셨어요. 네. 최현덕 매니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로 좀 일관을 좀 했고요. 이걸 지금 개인들하고 외국인이 좀 봤었던 모양인데 오늘 보면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시장에서도 아까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800억까지 순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0억까지 줄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이 나온 이유가 일단은 어제 지금까지 계속 좀 시장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등장에 또 기관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매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를 최근에도 보시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인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시장이 약하다 그렇게 봤었지만은 최근에는 이 부동산 자금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큰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외국인까지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서 매수로 나서고 있다. 제가 볼 땐 지금 자리는 저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급락이 나올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시장 하락 이유가
유럽의 그러니까 영국의 재봉쇄 우려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부양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치면 2.5단계 정도의 어떤 그 봉쇄를 확정했기 때문에 더 빠질 이유가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문우신 내무장관까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또 파월 의장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미중 시장, 유럽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올 리는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저점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금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로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또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잘 재정비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